최근에 57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 말씀드리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리플코인 단기적인 급등 패턴 자체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팔고 나오셔라. 어떻습니까? 바로 귀신같이 하락주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기본적인 타점은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리플코인의 대응 전략 그리고 현재 긴급 속보로서 발표된 이슈 내용까지 종합적인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리플 ETF에 대한 새로운 소식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리플 코인의 상승까지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CME 그룹의 리플의 기준 환율 그리고 실시간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리플 코인에 대한 가격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리플 XRP 토큰 ETF까지도 출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선물 ETF가 먼저 출시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당연히 현물 ETF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재 시장 판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시 공유에 대한 계약 자체가 코인 시장의 사기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충분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즉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ETF 승인 여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 자체가 리플 XRP 토큰 ETF 출시의 전초 단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CME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서 리플 지수를 제공을 하면서 리플 투자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기관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리플의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본격적인 통합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규제 문제도 당연히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ETF 출시를 향한 첫 번째 발을 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리플 ETF가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SEC의 소송까지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SEC가 리플을 볼모로 잡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SEC 측에서 이를 악물고 리플과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렸던 이유는 리플을 본보기 삼아서 코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SEC가 직접 밝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EC가 점점 코인업계와의 소송을 포기하고 있죠. 법원에서도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BUSD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 SEC가 해당 BUSD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앞서가지고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측의 조사 자체도 자발적으로 종료를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연일 소송 기각 그리고 패소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웨이스 노티스까지도 날렸던 기업들에 대한 조사까지도 종료를 하면서 미국 SEC가 점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힘을 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BUSD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까지도 받아가지고 조사를 종료한 거는 리플 소송에도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리플 ETF 출시에 대해서 미국 SEC의 행보 자체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소송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이번에 SEC 측의 반암호화폐 회계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SAB 121 이것도 폐기가 무산이 되면서 지금 코인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 SEC가 금융기업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회계 지침을 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의 상원 그리고 하원 측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폐기안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측에서 반대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바이든 캠프에서 리플, 코인베이스 이런 암호화폐 업계 인사를 만나서 정책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지침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업계는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 차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해당 회계 지침이 사실상 완화가 되면서 미국 바이든이 코인 시장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EC의 지원들이 일부 기업과 금융기업의 회계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업 관행을 제한을 했다라고 하고, 회계 지침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 자체가 해당 회계 지침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도록 사정을 봐줬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고, 회계 지침 자체적으로 끼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완화된 형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코인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증가 자체가 리플 ETF 출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 해당 기세를 이어나가서 꾸준한 상승세까지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코인 투자 시장까지도 살펴봤을 때 시장 상황 자체가 정말로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다들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있는 핵심 내용만 짧게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승장, 즉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수익 실현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놓고 하락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곧 연이어서 찾아오게 될 반등, 상승장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10분 정도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아마도 1명에서 2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요. 투자 심리 살펴봤을 때 상승할 때 더 벌고 싶고 떨어질 때 하락할 때 무서워서 매도하고 싶은 것들이 기본적인 투자 심리입니다.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시기가 투자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이런 순간에 수익 실현 못하시고 계속 매수 단가까지도 기다리면서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서 버티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최고점에는 팔지 못하더라도 적당선에서 수익 실현하고 거기서 더 상승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로서 넘기는 분들의 투자 심리 차이가 당연히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투자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 시장을 경험을 하시면서 과연 어떤 상황에서 더 후회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팔고 나서 매도하고 나서 더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험 많으셨을 겁니다. 너무 일찍 팔았나, 더 보유할 걸 그랬나, 혹은 더 상승할 것 같아서 계속 보유만 하다가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요. 저라면 차라리 10만원, 30만원, 50만원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만큼 타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편한 이미 상승하고 있는 더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매수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매수하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코인 투자 시장 자체가 정말로 끝난 것 같고 계속 더 하락할 것 같고 지금 있는 돈이라도 건져야 될 것 같아서 손절하고 나면 그때부터 반등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고 무조건적인 하락 또한 없습니다. 상승 속에서 조정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시장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리플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고 항상 공부하고 그 누구보다도 연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플코인 같은 것들은 좋아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플코인은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 지금 3년 길게는 4년에서 5년 정도 들고 계신 분들 잘못됐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결과값 그리고 기회 대비했을 때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보유했고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보유 들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상승할 만한 진짜 이유가 있어서 들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투자 매매에 있어서 더 보유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혹은 현실적으로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매매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항상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만약에 지난 2019년 당시에 리플코인에 대해서 매수했으면 그때 대비 비트코인은 부동산 다른 종목 분야에 투자했을 때 쉬웠던 점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앞으로의 투자 시장을 공부하시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을 줄 아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가시면요 당연하게도 리플코인 매수 안 하고 비트코인 매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과거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의 투자 시장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미국 SEC 측 소송에서 승소하시고 파트너십이나 다양한 호재를 발판 삼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호재는 재료 소진으로 빠질 확률이 큽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은요 당연히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걸 원하시겠지만 듣고 싶은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은 영양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코인 정말로 좋은 코인은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코인이 될 수가 있고 내 시간을 잡아먹는 속 썩이는 코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답 자체는 없습니다. 코인 투자 시장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과연 왜 시작을 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길 응원 도움 드리고, 현재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 이외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 보상 확실한 거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